6월 24일 수요일 오후 12시 28분 29초. 비 내리는 수요일. 왜 밖에 나가서 찍자 그래가지고 그냥 안 찍지. 여기 우리 사장님 얘기해도 되나? 상호 뭐 이런 거? 단골입니다. 아닙니다. 저 두 번째 왔어, 두 번째. 종로에 있는 뭐야? 사계절이라는 펍 사장님이 장소 협찬해 주셔서 고맙게. 자, 오늘도 변함없이 여의도 스토리 쫙. 우리 자매 회사 우리 주식 돋보기 쫙. 아, 너무 많이 봐주셔가지고 부담스럽게 4만 명? 뭐 많이 보시네. 왜 이렇게 많이 보시나? 딴 거 보시지. 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 우리 거 많이 봐주세요. 많이 봐주시고. Q&A 있대요. 2편 올라갑니까? 2편? 트렌드는 지금 다음 주는 뭐 이번 주부터 이미 움직였는데 소부장이라고 하는 소대부품 장비 국산화. 일본하고는 어차피 계속 싸워야 되니까 뭐 잘 아시잖아. 존 볼튼이 회고록을 냈는데 개소리지 개소리. 새끼야 그 새끼는. 이런 거 잘 잘라. 아, 이 얘기를 내가 한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트윗에다가 내가 본 영어로 표현하는 욕이란 욕은 다 했어. 거기에 언급한 게 일본과의 구도인데 우리는 잘 알잖아. 우리나라가 통일되길 제일 바라지 않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전쟁이 나길 바라는 나라도 일본이고. 그러니까 일본하고는 지금 일본의 아베 정권 하에서는 계속 싸워야 돼.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고 이 소부장 관련된 이슈가 화이트리스트 뭐 이런 거 다 알겠지만 일본하고 트러블 났을 때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을 갔어. 잘 안 움직이는 사람인데 그 삼성의 전통적인 그거는 한 대 맞잖아? 그럼 반드시 때리는 건 아니더라도 반드시 준비를 합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일본 거를 썼던 거는 우리 개발을 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적합성 때문에 그냥 쓰는 거야. 반도체 라인 하나가 보통은 조 단위로 들어가요. 장비를 갖다 놓고 거기에 맞게끔 세팅하는 이 시간과 뭐 여러 가지 비용과 이게 한 번에 뭐 하나 딱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그냥 일본 거를 썼었는데 이제는 다르거든. 일본 거를 계속 쓸 수는 없는 상황이고 언제 또 지랄할지 모르기 때문에. 뭐 화이트리스트에 많이 들어봤던 게 이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뭐 폴리이미드 또 뭐야 세 가지인데 하여튼 뭐 그중에 이제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는 공정마다 다른데 한 70여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가 아니야. 그거 한 가지만 떨렁 해가지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동진 세미캠, 뭐 ENF 테크놀로지, 솔브레인, 뭐 원익 IPS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지금 막 뜨거운 거야. 반일 감정, 뭐 애국 테마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건 트렌드입니다. 길게 가는 거고 수익성이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 레벨업 점프가 되는 거야. 그런 회사의 주식들은 사실 사놓으면은 막 더디 움직일 수도 있고 답답하잖아. 한 방에 하루에 막 빅텍 30%막 먹어야지. 근데 30% 하한가 치면 그냥 뒷까이는 거잖아. 삼성중공업 우선주 90만 원에서 하루에 40만, 50만 원 내려가잖아. 반토막 난단 말이야. 지금 언급하신 네 종목은 네 종목뿐만 아니라 이제 이오테크닉스 같은 것들 많이 익히 들어보셨겠지만 이오테크닉스는 내공이 아주 훌륭한 회사입니다. 한번 얘기했나? 레이저라는 거를 사용해서 뭐 깜짝거리고 한다는 회사들이 많은데 레이저의 그 원천 광원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국내에 이오테크닉스 하나밖에 없어요. 다 독일 것 갖다 독일이나 뭐 해외 일본이나 뭐 이런 그 원천 레이저를 갖다가 써서 자기네들이 바꿔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기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지고 이오테크닉스는 유일하게 자기네 레이저가 있어. 그 레이저로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많은데 제일 기대하는 거는 어널링 레이저로 순간적인 그 열을 팍 주면은 이게 물성이 변하는 형태가 돼요. 뭐 접합이 되거나 상당히 쓰이는 분야가 많아. 미세화 공정에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어널링. 그걸 기대하고 있고 하는데 아직 수익성이 많이 나오진 않거든. 근데 7월부터는 내가 듣기로는 NDR을 아마 세게 할 거라고. NDR이라는 건 이제 홍보하는 거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드릴링이라고 있어요. 플렉서블 폰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꿀렁꿀렁한 PCB에 드릴링이라고 해서 구멍을 아주 작게 촘촘하게 땅땅땅땅 뜯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레이저로 뚫어, 레이저로. 그래서 그런 드릴링, 그 다음에 커팅, 깎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레이저로 쓰이는데 이오테크닉스 좋은 회사입니다. 지금 뭐 9만 원 정도면은 한 번쯤 볼 수 있는 소부장의 그 트렌드를 얘기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 우리도 소부장과 관련된 기업 두 가지를 지금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있어. 얘기해 줄까?
지금? 이따가? 알았어. 끝까지 보시면은 이따. 낙감 아니야? 낚시하는 거야, 낚시? 매크로 얘기가 어찌 들으면은 재밌을 수도 있고 어찌 들으면은 이게 고루할 수도 있거든. 그리고 또 다른데 채널도 많이 얘기하잖아. 내가 보는 매크로에서는 시장은 더 갈 수밖에 없다. 코로나보다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라고 하는 카드가 더 시장을 끌고 가는 형태되고 중국을 때릴 수가 없다. 지금 트럼프의 생사 여탈은 어찌 보면 중국이 쥐고 있어. 골 때리지. 조 바이든 아들이 15억 달러를 먹었는데 그 15억 달러는 중국에서 나온 거야. 근데 중국 정부가 준 건 아닌 것 같고. 실제로 받았나요? 받았어. 그 조사 자료 데이터를 중국이 쥐고 있는데 트럼프하고 지금 이제 물밑 내고 하겠지. 그럼 트럼프는 조 바이든을 꺾어버리면은 자기가 승기를 잡잖아. 근데 지금 터트릴 거냐, 임박해서 터트릴 거냐. 대선이 11월이니까 아직 여유가 있지. 좀 나중에 터트릴 것 같고. 중국과는 표면적으로는 투닥투닥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중국을 맞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북한이 중국을 등에 업고 믿고서는 지금 하잖아. 막. 북한 얘기도 넘버2가 김여정 부부장이 나와서 막 했단 말이야. 폭파시키기도 하고. 다 알지만 넘버1은 가만히 있었어. 넘버1이 누구야? 김정은이잖아. 근데 넘버1이 이제 딱 나와가지고 군사회의를 열어가지고 대빵이 원탑이 야 스테이 해주잖아. 그게 뭐야? 중국을 딱 등에 업은 거야. 그 얘기는 중국이 북한한테 식량을 줬어. 100만 톤을. 그러면은 우리 쪽에서도 뭔가 있어.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미국 이동 본부장이 미국 가가지고 얘기하고 왔을 거야. 그거는 내고가 아니라 통보의 형식일 거야.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뿔났지. 나 같으면 쌍욕했지. 근데 하여튼 뭐 북한과는 당분간은 조금 조용한 형태로 갈겠지. 근데 북한은 그냥 있지는 않을 거야. 분명히 또 액션 할 거라고 보는데 타이밍은 언제인지 나도 모르겠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이 조금 예의주시해야 되는 포인트였는데 왜냐하면 뭔가 움직여야지. 그래 트럼프 나와 얘기하자. 이게 이제 설득력 있지 않겠어? 그 독립기념일 전후로 해서 군사적 행동은 아니더라도 뭔가 움직임은 있을 수 있는데 그 전까지는 조금 조용하겠지. 방산주나 이런 거는 당분간은 좀 접어야겠지. 개인적으로 보면 미국 대선은 트럼프가 될 것 같고 지금 모르는데 미국 현지에서는 바이든 얘기를 많이 한대. 그래가지고 미국 현지에서는 바이오 주식을 까는 거야. 왜냐하면 조 바이든이 되면은 헬스케어, 오바마 헬스케어라고 하는 그 전 국민을 미국이 이제 의료비가 비싸잖아. 보험도 잘 안 돼 있고. 근데 그걸 조금 더 평준화 시키려고 하는 게 조 바이든의 정책이잖아. 그러면은 제약사나 바이오 기업들한테는 안 좋지. 약가, 수가가 딱 깎이잖아. 그러니까 바이오를 팔자가 미국 분위기야, 지금. 그것만 놓고 보면은 트럼프가 상당히 흔들리는 게 맞는데 트럼프도 보통 사람은 아니란 말이지. 트럼프의 집착은 주가잖아, 주가. 어떻게든지 주가를 올려야 돼.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가 10,000포인트를 넘어가고 하잖아. 그래서 미국 주가는 더 위를, 물론 뭐 중간에 출렁거림이 있지만 그건 내가 어떻게 하겠냐. 근데 하이. 그러니까 흔들어대면은 사는 거야, 지금은 계속 사는 거야. 북한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다가 미사일 떨어뜨리기 전까지는 사는 거야. 마이어팜은 뭐 다 알잖아. 기관 수요 예측할 때 560조 몰렸고 개인 청약 하는데 첫날 6조, 둘째 날 15조 넘어간 것 같고 30조 언저리 다 되지 않을까? 상상 이상으로 난리라는 거. SK가 주가가 좀 아직 반응을 안 하는데 SK는 아직도 사도 된다. 뭐 30만 원 언더에서는 사도 된다 이렇게 보고 혹여나 SK 우선주 물어보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본인들의 영역으로 넘기겠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보안 관련된 이슈를 좀 보고 있긴 해. 어차피 핀테크나 빅데이터나 이 바늘과 실 그리고 뭐 운동화와 운동끈 생각이 안 난다. 야, 막 콜라 사야다 이건 아니잖아. 하여튼 짝꿍처럼 같이 다니는 보안주는 이게 한번 나올 순서가 됐는데 대표적으로는 많이들 알겠지만 이제 라운시큐어, 윈스라는 것도 있고 아톤이라는 것도 있고 민엔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중에 이제 윈스라는 기업 좀 보고 있지. 아톤은 조금 먼저 움직였고 윈스라는 기업이 일본을 거래하는데 이거는 일본에서 수입해 오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 수출하는 거거든. 물론 일본과의 투닥거림에 걸림돌이 될 거다라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조금 우려하는 거지만 내가 봤을 때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수익성은 나오는 기업입니다.
숫자가 나오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또 그로스가 계속 성장하는 기업이고, 기업을 고를 때 저평가다 뭐 어떻다라는 밸류에이션을 논할 때는 항상 PER이라는 거를 많이 얘기하지. 같은 업종 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의 PER이 몇 배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거보다 낮게 있으면은 저평가, 수익성이 비슷했을 때 비교 대상이 국내에 없으면은 해외 기업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고 PDR이라고 있어. PDR, Price Dream Ratio 이래가지고 드림, 꿈과 희망을 프라이싱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알아? 모르지. 바이오에다가 그걸 많이 붙이는 거야. 바이오에. 시장이 만들어낸 신조어 같은 거야. 동학개미처럼. 하도 황당하니까 PDR이라는 것도 얘기를 한단 말이지. 자, 오늘의 토픽. 적을 준비됐나? 적을 준비됐어? 디바이스 ENG. 디바이스 ENG. 레티클 클리너라고 전문 용어인데 식각 세정 뭐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야. 반도체에서는 깎아가지고 그걸 싹 세정해야 되고 뭐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공정상 계속 하다 보면은 그 레티클이라고 하는 표면에 이게 뭐가 자꾸 끼어. 그러니까 우리 안경으로 치면은 안경이 들어오잖아. 그러면 닦아야 되지. 근데 이게 계속 닦다 보면 안경에 스크래치가 나. 그래서 특수한 융이라고 하는 걸로 닦잖아. 부들부들한 거, 그다음에 액상 알코올 묻힌 거. 그것처럼 반도체에서도 특수한 레티클 클리너라는 걸 쓰는데 IT 케미컬이 독특한 게 뭐냐면은 근데 그게 단일로 딱 떼가지고 빡 쓰는 게 아니고 굉장히 복잡해. 상황에 따라 다 달라. 다 달라. 처음에 삼성이 뭔가를 개발할 때는 TRM이라고 그래서 테크니컬 리모트? 아닌데 TRM이 뭐지? 삼성과 협업을 할 때는 처음에 이 케미컬 업체들이 TRM이라고 해서 테크니컬 로드맵이라고 있어요. 같이 들어가. 같이 맞춰서 쫙 들어가서 해야지만이 적합이 되는 거야. 고순도 불화순도는 뭐 1219 이라고 99.99999 뭐 이렇게 나가고 뭐 99.999 뭐 어디까지 왔네 뭐 이런 거 하잖아. 그러니까 그 구가 몇 개냐에 따라 다 달라. 그리고 온도, 습도 뭐 여러 가지 환경이 다 달라. 그래서 케미컬을 한 번에 쫙 바꾸는 게 어려워. 하여튼 디바이스 ENG, 그래 뭐 동진 세미캠, 아까도 얘기했지만 솔브레인, ENF 테크놀로지, 뭐 원익 IPS, DNF라는 것도 있지만 이런 회사들이 지금 탄력을 받는 거는 그냥 한 순간의 소보장 테마가 아니라 엄청난 그 수익성이 이제 덧붙여지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라고 봐도 돼요. 자, 그리고 또 소부장 중에 하나 재밌는 거는 MC넥스. MC넥스는 되게 좋게 봅니다. 카메라 모듈 이렇게 알고 있죠. 모바일향으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MC넥스는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회사야. 시간이 지나면은.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위치가 나는 괜찮다고 보는데 아이템이 뭐냐면은 일본이 그나마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월드와이드 아도를 찍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디지털 카메라, 디카. 그런 포지션을 발표하는 데가 카메라 영상 기기 공업회라는 데가 있어요. 씨파야, 씨파. 씨파. PD, 찾아서 넣어라. 일본의 디카가 몰락하고 있다. 그것을 씨파에서 밝혔고 그것이 과연 상대적으로 어디가 수혜가 돼? 이 스마트폰의 카메라 모듈은 끝장판으로 이제 가는 건데 국내에는 파트론, MC넥스 대표적이지만 파트론과 MC넥스의 차이점은 MC넥스는 자동차에 들어가. 전장. 파트론은 자동차에 아직 못 들어가. 준비는 하고 있고 MC넥스는 본격적으로 현대 기아차에 벤더 등록이 돼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이 자율주행을 하려면은 세 가지 필수 품목이 있어요. 인지를 해야 되잖아. 레이더, 라이더, 카메라. 레이더는 음파, 박쥐 음파처럼 사람인지 뭔지에 대한 구분.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라이더라는 건데 라이더는 레이저로 쫙 쏴가지고 거리하고 물성을 감지하는 측정을 해. 근데 라이더가 굉장히 비싸요, 이게. 그 라이더 하나에 8천만 원이면은 차가 지금 얼마가 되는 거야. 비싸니까 이 라이더를 빼고 카메라를 더 많이 붙이는 거지. 그게 이제 MC넥스의 포인트인데 이미 뭐 노출이 어느 정도 된 얘기고 본격적으로 그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근데 이제 카메라 모듈이 스마트폰에 보면 이제 요따치만한 렌즈들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못해서가 아니라 이게 코딱지만한 걸로 여러 개 만들어 봐야 수익성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다 해 거의. 월드와이드 아도를 찍어놨기 때문에 수익성이 나오는 거야. 박리다매를 해도 시장이 넓잖아. 근데 그게 베이스가 이제 디지털 카메라에서 출발을 했는데 산업이 몰락하기 시작하면은 그 포지션도 줄어. 그럼 우리나라가 이제 치고 들어가서 뺏어올 수 있거든. 막 엄청 뺏어오는 거야. 다 잡아먹는 거지. MC넥스가 화이팅이지. 이 지방인데, 이 지방, 씨. 일본이 IT 케미칼을
그렇게 선점할 수 있었던 거는 분명히 2차 세계대전이 역할이 컸어요. 컸어. 반말했다, 존댓말했다가 아주. 투명 접착 필름 이렇게 됩니다. 원료, 원천적인 원료는 미국 기업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조금 그거보단 떨어지지만 일본도 많이 가지고 있고 독일, 전쟁을 직접 했던 국가들이잖아. 그런 데가 케미컬은 당연히 지금 뭐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공정상으로 조작하느냐의 개념인데 우리나라 삼성 SDI가 전 세계적으로 딱 하나 유일하게 지금 OCA, 투명 접착 필름 중에서 플렉서블한 거. 폴더블 안에 디스플레이가 이제 접는 건 아니야. 사실 유리를 딱 정확히 접으면은 다 깨져. 암만 저기 해도 유리는 상식적으로는 접으면 다 깨져.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게 구부려 놓는 거지. 구부리는 기술이고 그 유리만 구부리는 게 아니라 디스플레이 자체 패널이 6단 정도 6개의 층으로 돼 있다고. 그 층층마다 붙여야 돼. OCA라는 걸로. 구부러지는 플렉서블 OCA는 월드와이드 원탑 유일한 삼성 SDI입니다. SDI가 좋다는 얘기지. 뭐 2차 전지 개나발이고, 아니 개나발이 아니라 미안해. 2차 전지 뭐로만 인식하잖아. 근데 들어가 보면은 되게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이씨, 건빵을 줘가지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막 노출되어 있는 것들만 가지고는 남들하고 똑같이 승부해가지고 수익을 어떻게 내겠어. 정보는 많이 인터넷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게 어느 시점에 어떻게 적응이 되고 어느 타이밍이고 이게 더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39금은 그걸 근접하려고 무던히 사람을 만나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맨날 내가 킥거리고 막 얼굴 빨개가지고 콧대기만 빨갛다고 자꾸 그러고 이거 빨간 거는 마스크 때문에 빨간 거야. 여기만 술을 많이 먹어서 빨간 게 아니라. 오늘 여기까지.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